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변화, 서민들만 다 죽는다. 지금 서민들만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출 규제 2030의 직격탄. 2030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2030이. 그리고 40대, 50대에 비해서 신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2030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아파트가 주로 서울 외곽이거나 수도권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 거래 얼어붙고 매물이 쌓인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본력이 없는 이런 2030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금융기관이든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강남 집값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도 못 잡겠다는데 신고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채 찾는 수요는 계속 유입되면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영원히 내려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건강한 조정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조정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좋은 입지의 아파트, 아주 좋은 입지의 부동산과 저는 외곽 쪽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소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지금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신고가와 미분양이 함께 나타나는 시장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양극화라고 그랬죠. 지금 벌써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겨지는 효과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은 계속 지금 똘똘한 채 찾는 수요들로 인해서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다. 영원히 계속 신고가를 못 칩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는 국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정에 민감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큰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학현학파의 일갈, 지금 임대차 3법이 암시장 만들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서울 외곽에도 살 수도 있고 수도권에 살 수도 있고 5대 광역시에 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가 저는 불운하게도 이 정부에 의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학현학파라는 학현학파, 지금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죠. 주로 노동가치설이라는 마르크스, 네, 그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같은 이런 약간 빨간색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임대차 3법,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에 주거 불안이 가중됐고 주택 소유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가 됐다는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평등을 추구하는 이 진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어떻습니까? 국고채 산물이 2.1% 돌파를 했어요. 영중 최고가 됐는데 개인 이자 부담이 1년 새 7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0.25%만 올렸을 뿐입니다. 0.25%. 근데 시중 실세금리는 어떻습니까? 폭등을 해버렸어요. 왜 폭등을 해버렸습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나니까 수요자들은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출 상품도 이자율이 급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개인의 대출, 개인의 빚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빚이 가장 큰 문제다. 왜? 개인의 부채는 개인이 갚으면 돼요. 어차피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 빚, 정부의 부채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이 모럴 해저드에 지금 빠져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만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주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만 지금 계속 죽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옳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가중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빡빡해진 것도 서러운데 지금 기업 대출은 마찬가지로 환영받고 있고 왜? 규제가 없으니까 규제 대상을 가계대출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빚, 나라 빚은 가장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는 나라 빚입니다. 국가 빚. 국가 빚에 대해서는 펑펑 쓰고 있잖아. 개인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게 담보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이런 경제 정책이 저는 정말로 어느 나라에서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그 정책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민급전 노래에 스팸 문자만 화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지금 대출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01년 상반기만 해도 이렇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거의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급하죠. 빨리 뭔가를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 넣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했다 치고 사금융에 계속 기웃거리고 사금융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출 사기에 다 말려듭니다. 서민들만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다. 서민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예?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았어요.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런데 그 지도자는 무엇을 하라고 뽑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라고 뽑은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국민들과의 전쟁을 왜 합니까? 국민들과의 전쟁. 집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왜 해요? 선량한 사람들과 국민들하고. 네? 국민들하고 뭐 전쟁해라고 지금 대통령 뽑았습니까? 지도자를 뽑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회계망측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좋다고 지금 박수치고 있고 좀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국민들 수준이 저는 이 딱 그 나라의 지도자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흑백 논리밖에 없습니다. 흑백 논리. 모든 것이 흑백 논리죠.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그렇죠. 자기 편과 아니면 남의 편.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 않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상승론자고 무주택자들은 다 폭락론자로 만들었고. 그래서 전부 다가 저는 흑백 논리,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국민들을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빚으로 남습니다. 또 이거 또 갚아줘야 돼. 다음 세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네, 그리고 저는 국민들과의 어떤 융화, 소통,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바랬는데 오히려 국민들과의 전쟁이나 하고 국민들을 원수 취급하고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 받겠다는데 나라 빚을 내가면서 펑펑 쓰긴 하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조금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